안녕하세요. 스타킹의 날씨를 알려드리는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장에서 눈에 띄었던 주요 업종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로봇 업종은 맑은 하늘을 보였고요. 2차 전지에는 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먼저 로봇 업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뜨겁게 달궜던 소식이죠. LIG 넥스원이 로봇계로 유명한 고스트 로보틱스의 경영권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총 인수 가격은 3,149억 원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회사가 개발한 사족 보행 로봇은 경사나 또 자갈길 등 울퉁불퉁한 지형을 거닐 수 있고 또한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지하 공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지상의 드론 역할을 꿈꾸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비와 운송용으로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상용화 단계를 밟겠다고 전해왔는데요. LIG 넥스원은 본업인 방산산업에 고스트 로보틱스의 기술력을 접해서 앞으로는 시너지를 꾀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습니다. 이 소식으로 로봇주들의 다시 한번 훈풍이 전해졌는데요. 이어서 2차 전지 업종은 왜 구름이 끼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는 비교적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이 확정됐다는 소식으로 이렇게 강세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리튬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85%나 떨어졌는데요. 중국의 공급 과잉과 함께 전기차 수요가 둔화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쌀 때 사왔던 리튬으로 만든 양극재는 앞으로 손실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2차 전지 위기설이 다시 한번 감돌고 있는데요. 이렇게 2차 전지 업종은 오늘은 구름이 다소 끼어 있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눈에 띄었던 두 가지 업종의 날씨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스타킹 월요일 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 어떻게 처음 출연해보자고 오늘 또 순위권에 올리셨는데 네.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첫 출연 이지은 씨, 이지은 대표님. 네. 이준 대표님. 너무 재밌었고 방송 분위기도 좋아서 너무 좋았는데 LIG 넥슨이 상한가 가서 그러니까요. 네, 조금 아쉬우셨겠어요. 아쉬웠어요. 네. 종목을. 현대로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섹터는 약간 비슷한 섹터이기 때문에 좀 네. 아쉽다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대로템은 좀 거기에 비하면은 좀 수익률은 좀 덜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앞으로 좀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약간 탄력이 좀 둔화되기는 했는데 네. 지금 일단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완전히 이제 조정으로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폴란드 정권이 교체가 되는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또 나오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네.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확정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됐고요. 네. 지금 네덜란드 순방에서도 또 뭐 반도체가 중심이긴 하지만 뭐 이런 방산 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정부에서 계속해서 또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방산의 수출에 대한 게 열린다면은 더욱더 활발하게 좀 그 중에서 이제 대장주가 현대로템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좀 가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앞으로 좀 끝나지는 않았다. 조정이 약간 되긴 했지만 네. 상승할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유창희 대표님, 레고캠 바이오 역시 바이오 주식을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그랬는데 바이오 주식을 들고 오셔서 예, 좀 3위입니다. 네. 4.9%의 수익률 보여주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바이오 내년에는 좀 갈까요? 그래도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면 바이오는 좀 반응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에는 조금 원래 바이오주들이 약간 이제 움찔움찔 했다라면 내년에는 좀 시세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원래 지난주에 좀 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바이오주들이 그 중국 폐렴 관련된 중폐렴. 제약주라든지 바이오주가 갔고 그쪽이 너무 이슈가 네, 그래서 나머지 몰렸죠. 종목군을 못 갔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움직인다라면 이번 주 또 FMC가 있기 때문에 오. 그런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다라면 제약 바이오주들이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실 제약 바이오 좀 이슈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폐렴 관련해 가지고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네. 좀 올라가면서 다른 바이오 관련주들이 약간은 눌려 있는 모습이다. 뭐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바이오 주식도
좀 FOMC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비둘기파적인 멘트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당분간 금리의 영향을 계속 좀 받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풀린다면 전 제일 많이 수혜를 얻을 섹터가 바이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지점들 한번 좀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자, 12월은 사실 기간이 짧아요. 며칠 맨 마지막 주가 없잖아요. 예, 마지막 주를 좀 방송을 제해야 하긴 되기 하지만 때문에 그때 건 안 하고. 지금부터 두 전문가분들 피치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번 네. 주부터. 왜냐면 2주, 3주면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오늘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 씨, 오늘 종목 뭡니까? 네, 12월 스타킹의 두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지은 대표님은 SPG 준비해 주셨고요. 3%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은 SFA 반도체 가져와 주셨고요. 오늘 2%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먼저 이지은 대표님의 SPG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로봇 시장이 커지면서 SPG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동안 독점하고 있던 하모니 감속기를 국산화에 성공한 SPG인데요. 로봇 시장이 커지면서 사족 보행 로봇과 또 웨어러블 로봇에 들어가는 로봇용 감속기가 공급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모터와 감속기 부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SPG인데요. 또한 스마트 팩토리를 성장 동력으로 삼으면서 앞으로는 더욱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PG의 주가 전망은 어떨지 이지은 대표님께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G. 로봇주의 강세가 오. 월요일부터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로봇주가 계속해서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지난달 그렇죠. 스타킹이 킹이 두산 로보틱스였잖아요. 로보틱스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100%에 가까운 거의 수익률이 네. 나왔어서 맞아요. 로봇주가 이렇게 계속 오를 수는 없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었는데 네. 오늘 다시 좀 상승이 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로봇주 관련해서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이지은 대표님께 좀 설명 들어보죠. 네, 자. 일단은 고령화가 지금 너무 심각하잖아요. 아, 맞아요. 고령화가 고령화가 너무 있죠. 심각하고 지금 사람들이 또 험한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지금 점점 좀 세지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세계적으로 로봇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더욱더 이러한 부분들이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열린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것보다 제가 부품을 갖고 온 이유가 로봇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이 감속기, SPG가 감속기라는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감속기가 로봇을 만드는 데 원가가 30-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SP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이 원래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 감속기 쪽은. 근데 그거를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고 감속기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모두 양산할 수 있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 양산 능력을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냥 이 감속기라는 게 그러니까 네. 이 움직일 때 보다 좀 부드럽게 움직일 수 맞아요. 있게 하는 게 그게 감속기죠. 맞아요. 황윤 씨가 일본에서 봤다는 그 제가 얼마 로봇 전에 봤잖아. 도쿄 디즈니랜드 네. 가서 미녀와 야수라는 그 놀이기구를 탔는데 네. 저는 이렇게 뭐가 이렇게 사람인 줄 알았다며. 이게 춤을 추고 있길래 저 누가 네. 탈쓰고 춤을 추고 있구나 하는데 그게 로봇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제가 그래서 전 투자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무릎을 쳤죠. 어. 야, 얘네 감속기 진짜 잘 만들겠구나. 맞아요. 근데 그거를 기술을 국산화한 네. 회사가 바로 이 회사다라는 네, 맞아요. 말씀이시잖아요. 맞아. 예. 황윤 씨가 극찬했던 거예요. 갔다 맞아, 와서 맞아. 이거 감속기 봐야 된다. 뭐 나한테 얘기해 줬잖아요. 그 회사입니다. 네, 예. 맞아요. 근데 물론 아직은 조금 점유율이 미비하기는 하지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생산 능력이 너무 발주가 많은데 그거를 다 소화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나라 국내 기업한테도 기회가 될 수가 있고 또 되게 중요한 게 가격적으로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일본 기업 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기업 거를 사용하는 게 훨씬 가격적인 경쟁력을 잡을 수 있는데 그렇군요. 뭐 삼성이라든지 지금 하나라든지 많은 대기업들이 뛰어든 상태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우리나라 기업의 감속기를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맞춰서 지금 증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유 없이 증설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 모멘텀으로 크게 또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기업이라서 저는 오늘 이 기업을 또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업이라는 데가 사실 아무 이유 없이 증설하진 않죠. 그렇죠. 예, 아무 이유 없이 돈 쓰지 않습니다. 이 로봇 지금 로봇 부품 위주 관리해 오신 거잖아요. 네, 네네네. 부품
이 미국에서 옛날에 뭐 한금강 시대 때 금강을 캐는 사람보다 그 곡괭이를 파는 기업이 더 잘못됐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그 부품의 맞아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종이를 개발하는 사람보다 네. 펜을 만든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이 더잘 수익을 됐다. 냈다. 뭐 그런 아. 식인 거죠. 그런 식인 거잖아요. 네네네. 눈여겨봐야겠네 부품주. 네, 로봇에 관련된 부품주가 굉장히 좀 핫하긴 합니다. 요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유창인 대표님? 이 종목 자 로봇 관련주가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자 우리의 엑스맨 대표적인 네, 엑스맨이거든요. 유창인 대표님이 네.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제 헐컬한 말이. 양반이 아니야. 예, 네. 제 생각에는 뭔가 좀 강한 게 뭔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어떻게 보시는지 갈 것 같습니까? 어. 아니면 이 로봇주 좀 많이 올랐잖아요,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옵니까, 있습니까? 하나, 하나, 둘, 둘, 셋. 오! 야. 옵니까? 오. 아직 한 방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한 방은 네, 있다.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무너졌다라면 네. 로봇주들은 12월 달 시세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음. 두산 로보틱스가 무너질 듯 하면서도 계속 고가놀이를 하고 있어요. 뭔가 버텨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얘기는 연말 랠리가 로봇주들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다는 분위기를 대장주가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LG 넥슨이 상한가를 간 것이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를 하면서 상한가를 갔고 그러면서 또 로봇주들이 오늘 대거 급등세를 좀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런 거를 본다라면 SPG는 주가 흐름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미는 없어요. 네. 지난 3월 달에 한번 강하게 오르고 나서 거의 뭐 한 8, 9개월째 그냥 35,000원 중심으로 해서 박스권 흐름입니다. 여기서 위아래가 의미가 없는데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의미는 없지만 만약에 에너지가 모인 상황에서 분위기만 탄다라면 지난 뭐 9월, 10월 고점까지 어떤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로봇 관련된 주식 중에 그래도 어디가 가장 유망하다고 좀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이런 감속기 쪽입니까? 아니면 예. 좀 뭐 웨어러블 로봇입니까? 아니면 좀 뭐 인탑습 이런 데 있잖아요. 뭐 AI 로봇 관련된 AI 쪽이 어떻게 봐야 되는 지금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네. 뭐 부품 쪽보다는 엄밀히 따지면 약간 협동 로봇 쪽 협동 로봇. 주목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찌되었든 지금 협동 로봇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고령화라든지 뭐 사람이 저출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노동 인력이 부족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 것들을 로봇이 대체하는 부분들이고 또 협동 로봇의 이 시장 그 파급력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네네네.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해 드리면 저도 뭐 들은 얘기니까요. 네. 튀김 로봇 있잖아요. 야, 튀기는 요즘 많이 네, 나오죠. 닭도 튀기잖아요, 닭도 닭도. 튀기고 네. 뭐 냉면도 하는 그 로봇 같은 기계가 냉면을 한다고요? 네, 냉면도 그 삶는 기계로? 로봇이 있어요. 로봇으로? 면발도 뽑고? 네, 면발 뽑고. 신기하다. 근데 이제 그런 제품이 원래 원가는 튀김기 로봇 기준으로 한 2천만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부 지원 받고 뭐하고 하면은 한 3,400만 원이면 사용할 수 예, 있다. 그렇게 저렴하게. 네, 지원이 또 그러니까 있군요. 지금 정부 지원금이. 정책 지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좀 탄탄하게 나오는 것들이 좀 있어요. 전기차 살 때처럼 약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사업주가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관련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에 성장 가능성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뷔페만 가도 뭐 이렇게 벨띵동 누르면 로봇이 와가지고 그릇 회수해 가고 네. 막 그런 로봇들도 있고. 여기 다 있어요. 그다음에 뭐 공항에 가면 커피 만들어주는 로봇도 있고. 이 배달업체에서 또 허용됐잖아요. 나라에서 허용길에서 그렇죠, 그렇죠. 가는 거 그거. 네네. 그리고 뭐 요리 만들어주는 거는 요즘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맛도 일정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로봇이 만드니까 더 첨가하거나 덜 넣거나 그러진 않고 양도 똑같고 구워내는 속도도 똑같고 그 길이도 똑같고 다 그렇게 한다라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주방장이 전날 술 먹으면 소금 잘못 넣잖아요. 설탕 넣었는데 소금 넣어가지고 내가 먹었다니까 중국집 갔는데 예. 왜 이렇게 짜요? 그랬더니 소금을 넣었다고 그래가지고 네네네. 혼났어요 그 아저씨. 술을 좀 들 드세요. 알았어요. 그러시면 되죠. 내가 하는 예. 건 아닌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로봇이 지금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요즘 뭐 어디 진짜 햄버거만 먹으러 가고 그다음에 맞아요. 뭐 편의점 뭐 마트만 가도 다 키오스크로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 진짜. 아무래도 한 10년 뒤면은 거의 모든 장르를 다 이쪽이 장악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순식간에 맞아요. 바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준 대표님도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더 움직임이 많고 활발한 감속기가 더 많이 네. 쓰일 것 같은 이 종목이 많이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협동 로봇도 결국에는 감속기, 관절이 감속기다. 더 많이 네.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네. 이제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협동 로봇 쪽에서는 뉴로메카라든지 이런 기업이 굉장히 좀 선두를 차지를 하고 있고 또 두산 로보틱스가 뭐 제일 대장주긴 하지만 일단은 협동 로봇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 서비스 로봇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따라가는 게 부품이라서 오늘 좀 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두산 로보틱스나 뭐 뉴로메카레는 데 많이 갔잖아요. 네, 많이 그렇기 때문에 좀 SPG가 덜 갔기 때문에 네.
니들 어차피 우리 거 써야 될 거 아니냐. 어디나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좀 들어갔으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좀 수혜를 입어서 SP가 좀 달리지 않을까. 뭐 이런 약간 전망을 좀 내어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매력적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SPG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제가 38,000원을 일단은 1차적으로 제시를 38,000원이요?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는 38,800원으로 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대를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손절해야 되는군요. 일단은 한 발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만약에 이 3만 원대를 이탈한다고 하면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다 안 좋다라는 다 거라서 같이. 이번에 고가놀이 할 때 그래도 박스권에서 자리를 잘 지켜준 종목이기 때문에 네. 같이 좀 대장주들이랑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3만 원 무너지면 아마 대장주들도 다 무너진 상태일 거라서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은 꽤 오랜 시간 그래도 막 폭발적인 상승이 있거나 그러지 않는데 약간 좀 올라와서 계속 네. 좀 옆으로 좀 횡보하는 네, 느낌이거든요. 저걸 맞아요. 한번 뚫고 좀 지나가야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그 시기가 내년에는 올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저는 온다고 봐요. 아, 내년에는? 네, 일단 AI 쪽이 굉장히 괜찮은데 지금 AI랑 로봇은 결국에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기술 고도화되면 될수록 로봇의 프로세스라든지 뭐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시장의 확장성을 생각했을 땐 충분히 시장에서 같이 묶어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결국 이 종목은 45,000원을 언제 뚫냐를 한번 좀 지켜봐야 되고 네. 밑으로는 3만 원이 깨지면 안 된다. 그렇죠. 3만 원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네.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될 종목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저는 준비됐어요. 선택 준비되셨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패스. 매수! 네. 아, 왜 패스했어요? 저는 그냥 두산 로보틱스. 아, 대장주? 네. 아, 큰 거 좋아하긴 하잖아요. 이때는 대장 아까 말씀하신 뉴로메카. 예, 뭐 이런 데를 그냥 와, 하는 게. 예. 살 것처럼 하더만 지금 아, 딱 바로 내가 샀어요. 네, 그렇죠. 제가 매수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감속기나 이쪽에 관심이 많으시죠. 그럼요. 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얘기에 대해서 그 감명 깊게 들었거든요. 황금광에 있을 때 황금을 캐는 사람보다 그 부품을 파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황금이 많이 벌잖아요. 황금이 더 많이 벌었나요? 잠시만요. 그러면 누가 봐도 황금이 많이 벌 것 같아요. 물을 수 있나 잠깐. 다른 예를 한번 좀 들어줘 보세요. 다른 예를. 곡괭이 팔았던 사람이 더 많이 샀다는 뭐 예. 프린트. 토너값이 더 프린트보다 토너값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 프린트로 바꿀게요. 이제서야. 황금을 프린트로 바꿀게요. 이제서야 이해가 가네요. 예, 예. 휴. 알겠습니다. 프린트, 이재용 잉크. PD의 종목 올려서 한 달 동안 수익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종목 기상캐스터 순 씨, 다음 종목 뭡니까? 네,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SFA 반도체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4년 내 9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오늘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MD의 수혜를 집중적으로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또 HBM 수요가 급증하자 양사 모두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SFA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마이크론 등 대형 메모리 반도체 3사의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매출 비중이 삼성전자가 가장 큰 상황입니다. 또 온 디바이스 AI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SFA 반도체인데요. 주가는 어떨지 유창희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네요, 반도체. SFA 반도체 저희 스타킹에서도 자주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한미 반도체. 그렇죠. 그다음에 뭐 SFA 반도체. 많은 분들이 반도체 하면 관심을 가질 만한 두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종목이 확실히 좀 반도체가 좀 눌려 있었던 부분이 좀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반등이 과연 이제 시작이 될지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네. 대표님 이 종목 가져오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네, 일단 좀 뭐 AI 쪽입니다. 음. 온디바이스 AI 때문에 못 간 종목을 찾다 보니까 SFA 반도체가 눈에 보였고요. 네.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테스트, 패키징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드리 반도체 쪽이 패키징을 담당하는 패키징 외주 업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요 고객처도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쪽으로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좀 확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좀 말씀하셨지만 뭐 컨벤셔널 및 웨이퍼 레벨 패키지 모두 생산, 뭐 테스트 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사가 만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중요한 점 여기서 적었잖아요, 나 지금. 나 지금 다 적고 있었는데. 엄청 집중해서 듣고 네. 난 지금 있었는데 적었어, 지금. 예,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제품, 그러니까 이 회사가 주요 취급하는 제품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로 취급하는 제품이
뭐 PC용이라든지 아. 모바일용이었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이 지금 HBM 뭐 DDR5 다 서버용이 나가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 오픈 AI 때문에 서버용 반도체 쪽이 큰데 왜 뭐 경기도 안 좋고 네. 수요도 안 좋은 뭐 IT 제품용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모바일 데이터 버전 센터 이런 쪽에 네, 관심이 네. 가는 건데 이쪽에 왜 관심 있냐라고 네. 말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업황이 좀 바닥에 되었던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대해서 어떤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연초부터 한 겨울 초겨울까지는 오픈 AI 쪽이 시장을 광풍을 불러 일으켰고 그렇죠. 지금도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온 디바이스 AI예요. 그렇죠. 온 디바이스 AI는 쉽게 말해서 이런 노트북이라든지 휴대폰에 있는 스마트폰에다가 시리아, AI 비서. AI를 이제 씌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동안 시리라든지 뭐 빅스비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거였는데 이게 이제 오픈 AI 때문에 밀리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이 없었는데 이것을 이제 재활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비서, 그래서 나만의 특화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라는 것이죠. 네. 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이번에 구글이 제미나이 AI를 공개를 했는데 네. 오히려 시장에서는 제미나이보다도 제미나이 나노를 더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미나이 나노가 내년에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갈 서비스로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뭐 어렸을 때 친구인데 뭐 연락처만 주고 받았던 사람인데 뭐 딱 처음 얼굴 봤을 때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딱 이름 딱 검색해서 누군지 얘기하면은 제 사진첩 같은 걸 검색해가지고 이 친구가 됐다 이렇게 그렇죠. 알려주기도 하는 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실생활에 접목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동안 노트북 스마트폰, 솔직히 스마트폰 한 번 사면은 최소 요즘에 3, 4년 쓰세요. 그렇죠. 뭐 부서지지 않는 한. 네. 워낙에 내구성도 좋고 네. 그리고 성능 자체가 더 이상 뭐 엄청나게 획기적인 변화가 안 되거든요. 카메라만 조금씩 그렇죠. 바뀌어요. 카메라만 좀 네, 조금 조금씩 그러니까 바꾸는 굳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제품 바꿔야 되는 하겠지만 맞아요. 온디바이스 AI 때문에 새로운 어떤 아. 시스템 적용이 되면 그러네요. 나도 저거 한번 써볼까? 해서 바꾼다라는 거죠. 기존 거에는 안 되겠구나. 그쵸. 하면 새로운 게 네, 만들어지는 그래서 거를 삼성전자도 이번에 내년에 나오는 갤럭시 하이엔드 폰에다가 이 온디바이스 AI 칩을 쓰겠다고 했고 또 내년에 노트북에다가 삼성 그 관련된 그 빅스비 버전 같은 거를 네. 탑재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앞으로 스마트폰 혹은 뭐 PC 관련된 메모리 시장에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SFA 반도체는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렇겠네. 자, 오늘 스타킹은 진짜 뭐랄까요? 좀 미래를 네, 이야기하는 오늘 미래 먹거리 많아요. 네, 종목들을 많이 좀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이야기도 많이 했고 아까 네. 로봇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자, 이지은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또 로봇 관련주와 또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긴 하네요. 예, 그렇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입니까 X입니까? 하나, 둘, 셋. 오! 마음이 약하시군요. 네. X 누르셔도 네. 되는데. 그냥 X 누르고 그건 너무 나중 얘기 아니에요? 이러셔도 되는데. 네. 예, 예. 왜 O라고 선택을 하셨어요? 일단은 뭐 반도체 업황이 저는 내년에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후공정 기업인데 그동안 스마트폰 쪽으로 좀 많이 칩 제조 쪽으로 많이 좀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 부분이 좀 우려는 되지만 결국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지금 실적을 제대로 찍어내는 기업들보다는 기대감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기업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장에서 기대감이 세게 가지는 못했지만 결국에는 돌고 돌다가 수급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AI 반도체 ETF가 출시가 됐는데 거기 이 기업이 지금 두 종이 출시가 됐는데 다 들어갔어요? 끼어 있더라고요. 두 개 그러니까요. 다에.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일단 시장에서 지금 수급적으로 이제 인식은 못했지만 지금 자체적으로는 AI 반도체 관련주로는 묶일 수 있겠다. 그래서 좀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다른 반도체 종목들 이제 오사트 기업들 대비해서 좀 답답한 흐름이긴 한데 차트가 그래도 한번 돌파하면 그동안 못했던 시세를 분출해주지 않을까 해서 오를 네네네.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목표가 손절가 유창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4,8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는 박스가 하단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 SPG랑 차트는 비슷합니다. 박스권 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만약에 좀 5,500원대가 돌파가 된다라면 전 7,000원대까지는 상당히 무섭게 올라갈 수도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준비되셨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사? 매수. 예. 매수. 매수입니다. 예. 반도체 매수. 반도체는 가야죠. 반도체는 솔직히 매력 있죠. 한 달에 하나씩은 제가 포트에 올려놓는 것 같습니다. 오, 반도체에 진짜? 또 언제 또 시기가 올지 모르니까 아. 네, 하나 담아놓고 그러니까 한번 좀. 종류별로 잘 담아놓네. 네. 근데 계속 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구나. 결과가 안 좋아.
좋아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잘 담긴 하는데. 맞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가져오신 두 네. 분께 두 분의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 이재영 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